자, 아파트 빈집 터리범 사건이네요. 네, 한 일당이 지난 9월 18일 오후에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현금 1억 3천 그리고 고가의 시계, 가방 뭐 이런 것들을 훔쳐서요. 총 6억 원 상당을 절도했습니다. 이 경찰이 발생 전후 2주 동안의 CCTV를 분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들이 이 범행 전후에 접선도 하고 이동 동선도 파악하고 이런 공모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붙잡은 게 모두 7명이었는데요. 이 7명 중에 주범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. 이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범의 처남과 매부 그리고 사회 선후배 같은 지인들이 모인 거였습니다. 이들의 연령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처남 매부가 세상에 저런 짓을 하면 아유, 매형 지금 뭐 하는 거야? 정신 차려. 처남이 그럼 야 임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서로 말려야 될 관계인데. 그렇죠. 그런데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해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겁니다. 일단 첫 번째, 저 피해자를 어떻게 물색했을까요? 그러게요. 일단 유흥가를 돌면서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보고 차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목적지로 갈 거 아니에요. 뭐 식당을 가든 뭐 술을 마시러 가든 그럼 거기에 이제 GPS 그 위치 추적제기를 저 차량에 붙입니다. 허허. 그럼 저 차가 집으로 가겠죠? 예. 그럼 그 집 주소 확인이 되잖아요. 어.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단체 카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SNS 만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뭐 공유 출입문 비밀번호 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역할을 나눠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. 자, 뭐 GPS를 붙이면 그 집의 위치까지는 확인된다고 해도 그 아파트 비밀번호 도어락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요? 방법이 있었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화재 감지기가 무슨 얘기일까요? 그렇습니다. 피해자 아파트 복도에 보면은 위에 이제 천장이 있는데 거기에 모형 화재 감지기를 설치를 한 거예요. 근데 모형 감지기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이고요. 아하. 그 모형 화재기를 붙일 때에 양면 테이프 아시죠? 예. 앞뒤로. 그렇기 때문에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살짝 붙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고 또 들키지 않았던 것이거든요. 사실은 이런 방법이 혹시 앵커님 아시겠지만은 현금 인출기 ATM 가면 옛날에 거기에 스캐너를 달았었어요. 카드 넣으면은 비밀번호 빼가는 식으로 이런 거 하다가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이 범인들이 그거를 벤치마킹 했는지 모르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지금 거기에 설치하는 카메라로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것이죠.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의 그 렌즈 방향이 도어락 쪽을 향해 있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저걸 보고 뾱뾱뾱뾱 누르는 걸 보고서 이제 했다는 건데. 아하. 자, 그러면 번호를 알아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? 일단 이들의 목적은 빈집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집이 비길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요. 최소 2, 3주 전에 일단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 피해자를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서 계속 움직임을 파악을 했는데 피해자가 해외여행 간 사이에 저렇게 집에 침입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이들이 집안에서요, 금품뿐만이 아니라 차키도 훔쳐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걸로 차를 훔친 게 아니라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SD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. 이걸 왜 들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들이 피해자 차를 계속 미행했었잖아요. 그리고 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찍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범행을 은폐하려던 목적이었다.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진짜 저 열과 성으로 세상에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차에다 GPS 붙이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이거 달고 또 해외여행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빈집에 들어가서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이 들인 공과 노력에 비해서 좀 너무 좀 과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. 좀 너무 이상해요. 왜냐하면 좀 젊은 남자들이에요.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가장 일 열심히 할 만한 나이고 사실 이렇게 가족들이 마음이 딱딱 맞으면 뭘 해도 잘 돼요. 그렇죠. 길거리에서 뭘 팔아도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면 잘 팔리는데 도대체 처남과 매부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. 그리고 또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 그랬더니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대요. 지금 6월부터 지금까지 이 7, 8명이 같이 이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5개월 동안 진짜 일용직만 나갔어도 생계는 해결할 것 같거든요.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이런 말짱해 보이는 사람들이 저런 지능적인 수법까지 써서 하루 종일 CCTV 보면서 비밀번호 알아내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을까 참 궁금합니다. 예.
아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너무 이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보세요. CCTV에 다 찍혔어요. 결국 그래서 저렇게 하면 잡힌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혹시 우리 집 천장에 뭔가 이상한 거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라는 의미인 거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저렇게 열과성을 당해서 딱 이 집 하나만 봤을까요? 누가 봐도 설마. 아닐 것 같지 않아요? 예, 예. 일단 뭐 지나다니다 보면 외제차 몰고 다니는 돈 많아 보이는 차들은 많으니까 여러 피해자들이 있었고요. 대상은 성공만 한 집에서 한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니까요. 다섯 개 집은 저렇게 막 했다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게 들어가질 못했던 거고 또 2개 집은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그 가족이 어디 가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훔치지 못한 거고 결국 한 집에만 지금 그 안에 금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6억 원 상당의 절도를 한 건데요. 일단 뭐 휴대폰 이제 대포폰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서 혹여 저희가 지금 말한 피해자 포함 총 8명 피해 가족 말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요. 저렇게 뭐 설령 알아낸다 한들 저렇게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, 팀장님. 자, 오늘부터 만약에 집에 가실 때 현관이라든가 출입문 부근에 평소에 없던 부착물이 있다 그러면은 관심 있고 주의 있게 보셔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저런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매형과 처남이 둘 다 이렇게 쇠고랑을 찼으면 그 가운데 껴있는 누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? 백 변호사님 하실 말씀 없을까요? 아니 저는 뭐 사실 너무 어이없는 범죄여서 제가 뭐 거기다 더 얹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. 사실 이런 게 원래 스토킹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피해 여성들이 있는 집에 이런 식으로 많이 부착해 놓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절도 피해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 같은 것도 예방하시려면 그냥 무심코 저기 들어가는데 현관 천장이나 이런 데 한번 보세요. 원래 있던 거 말고 새로운 게 생겼는지 그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. 보통 그런 어떤 평소에는 없던 부착물이 뭐가 달려 있으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공지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문의를 해보면 당연히 알 수 있거든요. 근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부착이 돼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